방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이 두 분 마음 씀씀이 솜사탕처럼 부드럽다고 하네요. 지금 PD가. 하지만 정치 분석은 한 칼에 베일 정도로 아주 예리하다. 자, 센 질문, 센 답변, 센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워졌나 봐요. 좀 복장이 겉잠바도 입으시고. 춥습니다. 네, 점퍼도 입으셨습니다. 김윤희 전 의원. 머리 바쁘시죠? 예. 조금 추워져가지고요. 네. 좀 하여튼 스튜디오에서는 좀 후끈 달아오르게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해주시죠. 자, 먼저 국정감사 중간 점검을 좀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죠. 키워드를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최악의 의원. 예. 각각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막 지금 메모하시던데. 김윤희 전 의원. 예. 저기 베스트 의원은요. 네. 이제 당별로 한 분씩 이렇게 했는데. 네. 일단 유호정 의원. 삼성 사실 대한민국이 삼성이 거의 취해복권 성역처럼 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국회라고 하는 데가 워낙 이 대관 그러니까 관공서 로비하는 직원들이 출입하고 로비의 원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 사실은 대관 업무하는 기업체 직원들이 무시로 들어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한 칼에 잘랐고 또 삼성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대관 로비하는 거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를 벌리겠다. 어디까지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로 그렇게 발표는 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유호정 의원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정의당의 류정 의원, 베스트 의원. 두 번째 민주당의 이제 진성준 의원.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부산에서 매년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탈출하는데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탈출을 한다 그래요. 매년 2, 3명. 예. 근데 저도 이제 전직 국회의원인데 저는 지역구가 광주였거든요. 근데 지방 도시들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을 탈출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부산조차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지금 소멸을 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주는데 특히 젊은 인구가 수도권 탈출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해줬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과방에 있으면서 어제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 75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날려먹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말만 있었던 거 어제 국감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 그래서 유호정, 진성준, 허은하 의원 세 분이 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은 좀 이따 따져보고. 자, 그러면 우리 김연아 대책위원께서는.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요즘 국감 TV로 보는 거가 참 곤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앞두고 좀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했는데 저도 국감을 해봤지만 사실 개인 들어가면은 다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마다 베스트 의원을 뽑는 것보다는 저도 김경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정의당의 그 젊은 두 여성 의원 유호정 의원과 장혜연 의원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연륜에 비해서 이슈나 또 질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분을 동시에 베스트 의원으로 뽑고 싶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들 다 하실 만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번에는 평균 점수 정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류호정 의원 부분에서 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특히 아까 참 말씀하신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이렇게 외부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인구가 이렇게 많다면 저것과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부산의 그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부산도 이게 산을 끼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 위쪽 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산이 벌써 그냥 아예 텅 비어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요, 보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산 인구가 지금 매년 한 4, 5만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젊은 층이 빠져나오니까 부산의 인구가 숫자가 줄어들면서도 그나마 고령 인구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은
사실은 절대 숫자 감소보다 더 질이 나쁜 것은 부산 인구의 구성 분포 비율이다. 그런데 부산이 그럴지언데 광주는 더 심각하고 대구는 더 심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왜 지역화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처럼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니 그 상황 좋은 수도권에서 무슨 지역화폐냐. 아니 그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골에 가서 돈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돈을 지역에 이렇게 묶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서울 같은 데는 지역화폐 발행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의 소멸 문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 위원님도 이제 북은 아마 대학교 계시는 것 같은데 부산에 있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아마 한 10년 지나면 거의 절반이 없어지는데 근데 대학교가 절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느껴지는데 절반이 없어지면 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수천 명 거의 뭐 한 10,000명 가까이가 지금 뭐랄까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일 가서 프랑스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많이 했던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직자가 된다? 이게 대한민국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김경진 의원님이 너무 칭찬하시니까 제가 살짝 디스를 하자면 진성준 의원님은 이제 서울 국회의원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소멸, 인구 감소는 사실은 꽤 오래된 화두입니다. 뭐 올해 랭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부산보다는 대구, 광주, 호남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왜 진성준 의원이 이 국감에서 그 주제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진성준 의원이 당에서 약간 전략기획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 시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나는 일종의 약간 밑밥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오래된 이슈인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좀 의원들한테 박하게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예전부터 반복된 이슈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것들 또 문제 제기하고 나서 뭔가 제도 보완을 해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다른 일들로 바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진성준 의원의 그 지적은 약간 그런 다른 해석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오래된 이슈고 해결도 안 되고 매번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처럼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 대책이 현재의 대통령과 현재의 여당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야당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야당도 지금 지방의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제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고 제 그런 해석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뭐 이를테면 아까 이제 고령화 사회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이미 그 높은 지대는 뭐 폐가들이 늘고 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는 사실 농촌 쪽에 뭐 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 쪽도 그렇게 번지고 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한마디 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농어촌 또는 지방도시의 그런 빈 공간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죠. 근데 이번에 국감 이제 국토부 사안을 보니까 도시재생이 당초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국토부가 뭐 50조를 총 들여서 500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빈집들의 컨텐츠 사람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건물 실적, 규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제고 또 오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정권도 어느 정도 실적에 굉장히 많이 쫓기면서 당초의 취지보다는 좀 많이 퇴색한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가져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 구조 변화될 때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나 경제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이러는 것이 고령화 또 초고령화 사회고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차원에서 좀 대통령 밑에 그 특위나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지속적으로 또 정권을 넘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국감 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김연아 전 의원님께서는 뭐 그 진성준 전 의원, 진성준 의원의 저기 얘기가 어떤 의도성이 배인 거다. 네. 그러면 워스트 최악의 의원도 네, 어제 워스트는 이분입니까? 뭐 이번 국감의 워스트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예. 저는 법사위를 통째로 워스트로 지목하고 싶습니다. 법사위 통째로 네, 최악의 의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이 좀 괘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 해명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 보이는 야당의 어제 태도도 저는 별로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야당을 좀 질책하려고 했더니 여당의 방어와 추미애 장관의 스스로 발언하신 또 소설 시리즈는 정말 최악의 국감을 완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느 누구를 서로 욕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다. 장관과 여당과 야당. 저는 어제 굉장히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사위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서로 간에 이제 소리 지르고 반말하지 마 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의 파행 비슷하게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은 증인 채택대로 안 됐지.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질문도 안 이루어졌지. 그다음에 그냥 뭐랄까 그냥 시정잡배 같은 언어만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졌지. 이래서 정말 법사위 소속 장관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전부 그냥 레드카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국감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이슈가 좀 넓어져 가지고 지금 딱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그러면요. 이제 국감 이제 절반 돌았는데 남은 시간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시간 어차피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그 펀드들과 검찰의 수사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워낙 밖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비밀 밀행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국감 현장에서 특히 야당 측 의원들이 얼마만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끌어내서 국민들에게 알게 해주느냐. 이게 언론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과 또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받는 그 청와대 인사라든가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좀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버티기 아니면 좀 뻔뻔하게 대응하는 이것이 저는 발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혹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의혹을 밝혀야 실체가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실체가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여당은 사실은 국회에서 180석이 거기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당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어떠한 의혹에도 겸손하게 또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서 국민에게 이제 해명을 잘 해 나가신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하시고 여당을 밀어주실 텐데 지금은 그 반대인 모습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계속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 걸로 가고 있다. 저는 좀 힘을 갖고 계신 여당이 국정감사의 후반부를 좀 새롭게 만드는 드라이브를 걸어주실 것을 좀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